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날 윤할머니는 낡은 코트깃을 단단히 세우고 증권회사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은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그녀의 신발은 눈이 녹아 물기를 머금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윤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분명 무언가를 결심한 듯 신중했습니다. 증권회사의 로비는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쳤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향수 냄새는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잊게 했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은 윤할머니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여직원 최다연이 윤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더니 옆에 있는 동료와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어요. 저 노인네는 또 뭘 받아가려고 온 걸까? 새 달력이라도 받으러 온 거 아냐? 그러게. 요즘 연말이라 이런 분들 자주 오셔.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시간만 잡아먹는다니까. 진짜 바쁜 와중에 짜증나게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 둘은 키득거리며 윤할머니를 다시 쳐다봤지만 그녀가 그 말들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정리하던 청소 직원 강정옥은 윤할머니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데스크에서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옥 씨의 말투는 정겹고 친절했지만 윤할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할머니가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직원이 대충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자산 관리를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다연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는데요. 혹시 예약하셨습니까? 아, 예약은 못했어요. 급해서 그냥 직접 와봤는데. 오늘은 예약이 꽉 차 있어서요. 다음에 다시 예약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공손해 보이려 했지만 냉담한 무관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다시 와보지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윤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려던 순간 증권회사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신입 직원 강현우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일을 멈추고 윤할머니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현우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윤할머니는 낯선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젊은이는 또렷한 눈빛과 함께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강현우 대리입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다정한 말투에 윤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강 대리님이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이게 했나 보네. 그냥 예약도 없이 온 내가 실수지 뭐. 강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여직원 최다연이 한숨을 내쉬며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강대리, 진짜 철이 없는 거 아냐? 노인네 상대하다가 시간만 낭비할 텐데. 그러게. 저런 고객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둘은 고개를 저으며 희죽거렸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그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할머니를 로비 한쪽 상담 테이블로 조심스럽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혹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윤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강 대리님 바쁘면 내가 다음에 예약 잡아서 올게요. 누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어르신,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는 게 맞죠.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윤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듯 보였죠. 사실은 내가 이 자산을 새로 맡길 곳을 찾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챙겼는데
나이 먹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몸도 마음도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강현우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내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번졌지만 곧 진지함으로 바뀌었죠. 그렇군요. 중요한 일이시니 제가 하나씩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윤할머니는 그의 태도에 살짝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 대리님이 참말도 곱게 하고 싹싹하네. 근데 내가 맡기게 되면 꽤 큰 금액이 될 텐데. 이게 부담스럽진 않겠나? 강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르신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책임지고 잘 해내겠습니다. 윤할머니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내 눈을 보니 성실하고 믿음직스럽다. 내가 틀리면 내가 바로 잡아주겠지? 어르신께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최다연은 냉소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신입 티 팍팍 내네. 저런 노인네 상대하다가 나중에 울상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근데 저 신입, 뭘 크게 착각한 것 같아. 그들은 조용히 웃었지만 강현우는 오직 윤할머니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상담 테이블에 앉아 윤할머니가 꺼낸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던 중 그의 눈이 멈춰졌습니다. 자산 규모가 적힌 항목에서 무려 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자산이 현재 관리 중인 금액 전부이신가요? 윤할머니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 대리님, 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이제는 제대로 굴리고 싶어서 맡길 사람을 찾는 중이야. 나이 먹으니 이게 참 힘드네. 현우는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자산이니 더 신중하게 다뤄야겠네요.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 투자 옵션을 준비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할머니는 그의 태도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젊은 친구가 참말도 잘하고 믿음직스럽네.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노인네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거든. 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다연은 콧방귀를 뀌며 동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300억 원이라도 가진 것처럼 굴더니 저 신입은 진짜 속았나 보네.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고. 그러게. 아까부터 저렇게 진지한 표정 짓더니 헛수고일 거야. 어차피 우리 같은 직원들은 다 알아. 둘은 작게 웃으며 다시 자기 일을 시작했지만 현우는 그들의 말이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할머니는 강현우의 진지한 표정과 태도에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며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대리님, 내가 맡기는 돈이 크다 보니 솔직히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조금 걱정했어. 그래도 내 태도를 보니 안심이 된다. 강현우는 눈빛에 힘을 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르신. 오히려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말이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진 않아. 내가 괜히 믿는 게 아니야. 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현우는 자산 규모와 배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자산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건가요? 윤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엔 당연히 안정성이 중요하지. 괜히 욕심 부렸다가 큰일 날까 싶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야 하니까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을 부탁해. 강현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배당주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위험 자산을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 강 대리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너랑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줘서 고맙네. 강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어르신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마친 강현우는 윤할머니의 자산 규모와 요청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손에 쥐고 팀장 박정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 팀장은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며 그를 맞이했죠. 강 대리, 뭐 이렇게 서둘러 찾아왔나?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강현우는 살짝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상담한 고객님의 자산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몇 장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 옆에서 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죠. 이게 뭐야 300억 원? 그는 2번, 3번 서류를 확인하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젖혔죠. 허허, 강 대리, 이런 일을 해내다니. 신입치고는 운이 정말 좋군. 그런데 이게 사시야. 윤혜경 씨라는 분이 정말 300억 원을 맡기겠다고 한 거야. 강현우는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윤 고객님께서 새로운 자산관리 회사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요. 박 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내가 신입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해내다니. 정말 복도 많구나. 그 순간 박 팀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며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근데 강 대리, 이 규모의 자산은 내가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나서서 VIP 관리팀으로 넘기도록 하자. 이건 우리 회사의 명예를 걸고 다뤄야 하는 일이다. 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윤 고객님께서는 저를 믿고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 팀장은 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소 불만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회의실 바깥에서는 최다연과 동료 직원들이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강 대리, 진짜 운도 좋네. 300억짜리 고객이라니. 대체 무슨 재주로 저런 걸 잡아? 그러게 말야. 신입 주제에 큰 소리 치는 것도 곧 끝날걸? 팀장이 그냥 뺏어가겠지 뭐. 아니면 실수 한 번 해서 혼쭐 나든가. 저렇게 한 사람한테 의존하다가는 금방 무너질걸? 둘은 키득거리며 얘기했지만 강현우는 그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팀장은 직접 윤할머니를 찾아가 VIP 관리팀에서 맡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윤 고객님, 강 대리가 좋은 직원인 건 맞지만 300억 원 같은 대규모 자산은 경험 있는 팀에서 관리해야 더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관리팀을 꾸려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할머니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죠. 팀장님, 말씀은 고맙지만 제 돈은 강 대리님하고만 이야기하겠다고 이미 정했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법이거든요. 박정민은 순간 당황하며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윤할머니는 손을 살짝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팀장님, 내가 강 대리님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보인 정성과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강 대리님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설득되지 않을 거예요. 박 팀장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윤할머니는 검은 코트를 여미고 다시 증권회사를 찾았습니다. 강현우를 만나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특유의 점잖은 미소가 어리어 있었죠. 강현우는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준비한 자료를 꺼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자료에는 윤할머니가 요청한 안정적인 투자 방향과 다양한 옵션이 정리되어 있었죠.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투자 옵션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윤할머니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료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이고, 강 대리님, 내가 이런 어려운 걸 잘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설명을 보니 참 알기 쉽게 잘 해놨네. 고생 많았어. 강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뚜렷하셔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진지한 태도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할머니는 문득 그의 모습이 흐뭇한 듯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상담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윤할머니는 자료를 덮고 갑자기 현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리님, 여자친구는 있나? 뜻밖의 질문에 현우는 당황한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어르신.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래. 내 나이 땐 일이 먼저지. 그래도 말이야. 나중에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우리 손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딱 좋겠구먼. 현우는 그 말에 얼굴이 약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손녀분이라면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겠네요. 윤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하는 소리지. 사람도 참 괜찮고 책임감도 있으니 말이야. 윤할머니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지만 현우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객과 상담사로서의 관계를 넘어 윤할머니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죠. 상담을 마친 후 윤할머니가 떠난 뒤에도 현우는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어르신 손녀분이라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런데 어르신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료를 정리했지만 윤할머니가 떠날 때 남긴 그 미소가 계속 마음 한구석을 떠돌았습니다. 강현우와 윤할머니의 상담이 회사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최다연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윤할머니가 VIP 고객으로 부상하고 자산 규모가 회사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큼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저 VIP 고객은 지금 내 몫이었겠지. 그런데 신입이 그걸 다 가져간다고? 어느 날 오후 최다연은 일부러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강현우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강 대리, 요즘 회사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라며? VIP 고객 때문에 고생이 많겠다. 강현우는 뜻밖의 관심에 약간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 고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최다연은 그의 겸손한 태도에 미소를 유지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근데 강 대리, 이런 얘긴 좀 들어봤어? VIP 고객은 팀 전체가 나서야 더 잘 관리된다는 거. 내가 혼자 다 맡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녀의 말투는 친절해 보였지만 현우는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착하게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신뢰하고 맡기신 일입니다. 저는 그 신뢰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최다연은 그의 단호한 대답에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믿어서 하는 말이야. 너 혼자선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나 같은 선배가 도와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 강현우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저와 직접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최다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강 대리, 혼자서 저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야? VIP 관리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걸 모르는 건가?
결국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녀는 질투와 불안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초반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최다연이 떠난 뒤 강현우는 잠시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 선배님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어르신이 보여주신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순 없어. 내가 잘 해내야만 한다. 현우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윤할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얻은 신뢰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다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윤할머니는 상담이 끝난 뒤 서류를 정리하던 강현우에게 갑작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능청스럽게 말을 꺼냈죠. 강 대리님, 오늘 저녁에 뭐 먹을 생각인가? 강현우는 뜻밖의 질문에 살짝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특별히 정한 건 없습니다. 어르신. 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나랑 같이 먹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데 말이야, 강현우는 궁금한 듯 고개를 갸웃했죠. 우리 서진이를 만나게 될 거야. 참 괜찮은 아이인데? 너랑 한번 얼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현우는 예상치 못한 초대에 살짝 망설였지만 윤할머니의 진심 어린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분 의료? 저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윤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진이를 보면 마음에 들걸. 내가 괜히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니? 긴장하지 말고 밥만 잘 먹으면 돼. 저녁 식사가 약속된 레스토랑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강현우는 조금 일찍 도착해 메뉴를 훑어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윤서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고운 미소가 얼굴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강 대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강현우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그 순간 윤할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며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싱긋 웃었습니다. 아이고, 둘 다 왜 이렇게 딱딱해? 오늘은 회사 일이고 뭐고 다 있고 맛있는 밥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 나누자고.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윤서진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강 대리님, 할머니가 평소에 칭찬을 정말 많이 하세요. 자산 관리를 아주 잘해 주신다고요. 강현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서진은 그의 대답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시네요. 보기 드문 성격이에요. 요즘 이런 책임감 있는 분들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강현우는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진 씨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예요. 주로 한복이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강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창의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서진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려운 일도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보람이 커요. 그런데 강 대리님은 원래 금융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했는데 일을 하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책임감이 커져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갔죠. 윤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먼. 둘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보니 참 좋네. 식사가 끝날 무렵 서진은 살짝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강 대리님 덕분에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강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날 윤할머니는 평소와는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강현우에게 건넨 자료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투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죠. 강 대리님, 이번에는 좀 더 큰 일을 맡겨볼까 싶어요. 이 프로젝트는 내게도 큰 의미가 있어. 그냥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얘 여생에 보람을 더할 수 있는 일이거든. 강현우는 그녀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될까요?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윤할머니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강 대리님, 나는 자네를 믿어. 이 프로젝트도 분명히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맡아줘. 강현우는 그녀의 신뢰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주어진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느낀 강현우는 팀장 박정민에게 즉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팀장은 첫 페이지를 넘기다 이내 자료에 집중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규모라면 우리 지점 전체에서도 쉽게 다루기 힘든 프로젝트인데 윤 고객님께서 자네를 믿고 맡기셨다니 대단하네. 강현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어르신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박정민은 그의 결의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내 지원군이 돼줄게. 이런 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탈난다. 회사 내부 자원도 적극 활용해보자고. 프로젝트는 여러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박 팀장은 현우를 도우며 전략적으로 일을 배분했습니다. 강 대리, 고객과의 소통과 전략 설계는 내가 주도하고 복잡한 시행 계획은 내가 맡아서 관리할게.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겠지. 감사합니다, 팀장님. 큰 도움이 됩니다. 강현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데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사무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발표 날 강현우는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로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박 팀장은 그의 발표를 듣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리, 참 잘했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니 자랑스럽다. 너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아. 현우는 팀장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강현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할머니는 현우와 다시 만나 결과를 듣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리님, 내가 자네를 믿었던 게 맞았구먼. 이렇게까지 잘 해낼 줄 알았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네. 강현우는 그녀의 말에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며 답했습니다.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어르신 덕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인연을 맺은 것이 제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할머니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남의 믿음에 보답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강현우와 윤서진은 윤할머니의 저녁 식사 자리 이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서진은 현우에게 공원에서의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거리고 노란 은행잎이 길가에 수북이 쌓여있던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할머니도 현우 씨 이야기만 하세요.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계속 칭찬하시더라고요. 강현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요즘 바쁘긴 하지만 서진 씨와 이렇게 걷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서진은 그의 말에 얼굴을 살짝 붉히며 밝게 웃었습니다. 현우 씨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현우는 그녀의 솔직한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서진의 관계가 회사 내에 알려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이 VIP 고객인 윤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몇몇 직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최다연은 이를 두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혀. 강 대리, 결국 VIP 고객의 손녀까지 붙잡네. 이게 다 계산된 행동 아니겠어? 그래도 서진 씨가 강 대리를 좋아하는 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강 대리가 워낙 진지한 사람이잖아. 하, 진심? 순진한 소리 하고 있네. 저렇게 하면 금융계에서 오래 못 살아남는다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강현우를 응원했습니다. 강 대리가 서진 씨랑 잘 되면 좋은 거지. VIP 고객이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이 있다면 괜찮잖아. 맞아. 강 대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들 아는데 오해하지 말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팀장 박정민은 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VIP 고객이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 대리는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현우는 회사 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반응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서진 씨와의 관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심으로 시작한 관계라면 더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겠어.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서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회사 내에서의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진은 현우의 고민을 눈치채고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현우 씨, 회사에서 소문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죠? 제가 괜히 민폐 끼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강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진 씨.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요. 다만 제 행동이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됩니다. 서진은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는 항상 진심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런 걸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믿어줄게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씨. 서진 씨가 제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강현우는 요즘 더없이 바빴습니다.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윤서진과의 관계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서진과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죠.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진에게 진심을 전하고 앞으로 함께할 삶을 약속하겠다고 말입니다. 현우는 서진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떠올리며 정원을 빌렸습니다. 그는 하얀 장미를 중심으로 꽃을 배치하고 은은한 조명과 촛불로 따뜻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세팅은 그 자체로 진심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죠. 약속 시간에 서진이 정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우 씨, 여기가 어딘가요? 정말 예쁘네요.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어요? 강현우는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특별히 오늘만을 위해요.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반지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웃음이 제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곧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윤할머니는 어느 날 로비 청소를 하던 강정옥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강정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결혼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그런데 처음 뵀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혜경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정옥 씨는 참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근데 말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돼.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땐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찾게 됐지. 강정옥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현우 대리님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도 드물죠. 할머니께서 그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느껴져요. 윤혜경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 선택을 누가 의심하겠나? 사람은 말이야, 겉보다 속이 중요하단 걸 기억해야 해. 결혼식 날 윤할머니는 깨끗하게 다려 입은 은은한 꽃무늬 한복을 입고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한껏 묻어났습니다. 윤혜경은 신랑 신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넌 나한테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준 사람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편이라지만 너는 그 이상으로 내 기대를 채워줬지. 서진이를 만나면서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너희 둘이 함께하니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녀는 곁에 놓인 상자를 열어 신혼자금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작은 선물이야. 새로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서진아, 이젠 현우랑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거라. 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 씨와 함께 할머님의 뜻을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머금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결혼식장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고 윤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후 강현우와 윤서진은 윤할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윤할머니의 가르침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죠. 강현우는 증권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현우를 두고 믿음직한 전문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던 팀장 박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대리, 아니, 이제는 강 과장이지. 내가 이런 기획안을 내놓는 걸 보면 우리 회사 미래가 밝아. 정말 대단하다. 강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를 향한 그의 헌신과 성실함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곧 회사 내외에서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전통 의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유는 우리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예요.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진은 성공 이후에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전통문화 보존 단체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할머니께서 늘 나눔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날 윤할머니는 손자와 손녀를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현우야, 서진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자주 돌이켜보게 되더라. 그런데 말이야,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더라. 바로 신뢰야.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법이란다. 현우와 서진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대할 땐 진심으로 대해야 해. 진심은 언제든 돌아오게 돼 있거든. 내가 이렇게 건강히 너희를 보며 웃고 있는 것도 결국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야. 현우는 그녀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머니께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윤서진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늘 이렇게 건강하고 곁에 있어 주세요. 저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윤할머니는 웃으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이 좋은 날들을 오래 즐기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보자고. 윤할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산책을 즐기고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현우와 서진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받은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항상 할머니의 말처럼 신뢰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윤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진심과 신뢰가 만들어낸 감동의 여정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받았던 한 사람이 따뜻한 진심과 흔들림 없는 신뢰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가족과 세상을 변화시킨 과정이었죠. 윤할머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돈이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진심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사실을요. 이런 가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심과 신뢰를 통해 주변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윤할머니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